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 어르신 5분 중 한 분은 당뇨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분들 중 절반은 본인이 당뇨인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뇨를 알고 있어도 젊은 사람과 똑같이 관리하다가 더 큰 위험에 빠집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노인 당뇨가 왜 다른지, 무엇이 진짜 위험한지,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완전히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부 노인 당뇨, 일반 당뇨와 무엇이 다른가? 먼저 당뇨가 무엇인지부터 짚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 에너지로 씁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생기면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이 있어도 몸이 반응을 안 합니다. 포도당이 세포로 못 들어가고 혈액 속에 그냥 쌓입니다. 이것이 고혈당이고 당뇨병입니다. 그럼 노인 당뇨는 젊은 당뇨와 무엇이 다를까요? 첫 번째 차이,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젊은 사람은 심한 갈증, 잦은 소변, 체중 감소 같은 신호가 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이런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이 당뇨가 수년씩 진행되고 합병증이 생긴 다음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차이, 저혈당이 훨씬 위험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젊은 사람은 혈당이 떨어지면 손떨림, 식은땀, 두근거림 신호가 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이 신호 자체가 잘 안 옵니다.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혈당이 뚝 떨어지고 갑자기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저혈당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세 번째 차이, 치매, 낙상, 근감소증과 깊이 얽혀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어르신은 치매 발생 위험이 당뇨 없는 어르신에 비해 약 2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는 단순히 혈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뇌를 지키고 다리를 지키고 어르신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키는 일입니다. 2부, 노인 당뇨 왜 생기나요? 왜 나이가 들면 당뇨가 잘 생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췌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장기는 나이 들면서 기능이 약해집니다. 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가 노화되면서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근육량 감소입니다.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곳이 바로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니까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30%가 근감소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근감소증이 당뇨를 악화시키는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 증가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나와도 세포가 반응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복부지방, 운동 부족, 스트레스가 쌓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이유는 약물의 영향입니다.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약, 이뇨제, 스테로이드 일부 약들이 혈당을 올리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내가 먹는 약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꼭 담당 선생님께 확인해 보세요. 3부, 노인 당뇨 어떻게 진단하나요? 당뇨는 어떻게 진단할까요? 진단 기준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공복 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둘째, 식후 2시간 혈당이 200 이상이거나, 셋째,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거나, 넷째, 증상이 있으면서 아무 때나 잰 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입니다. 당화혈색소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릴게요. 당화혈색소는 지난 2에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수치를 보여주는 검사입니다. 단 하루의 혈당이 아니라 석 달 평균이기 때문에 혈당 관리 상태를 훨씬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당뇨에서는 혈당 목표 수치가 다릅니다. 2025년 대한당뇨병학회의 새로운 권고안에 따르면 건강한 어르신은 당화혈색소 7% 미만, 중등도 이상 합병증이나 복합질환이 있으면 8% 미만, 기대 수명이 짧거나 심한 합병증이 있으면 수치보다 저혈당과 고혈당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같은 당뇨라도 어르신 상태에 따라 목표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맞춤형 관리입니다. 그동안 혈당 수치를 무조건 낮추는 게 답이라고 알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4부 노인 당뇨의 무서운 합병증들. 이제 합병증 이야기를 드릴게요. 당뇨를 오래 방치하거나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온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깁니다. 첫 번째, 눈 합병증입니다. 당뇨로 눈의 작은 혈관이 손상되면서 시력이 점점 나빠집니다. 심하면 실명에 이릅니다. 당뇨 있는 어르신은 1년에 한 번 안과 검진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장 합병증입니다. 신장의 미세 혈관이 손상되면서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면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세 번째, 신경 합병증입니다. 발이나 손에 저림, 통증, 감각 저하가 생깁니다. 발에 상처가 나도 모르는 경우가 생겨서 심하면 발가락, 발을 절단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네 번째, 심혈관 합병증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치매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어르신은 치매 발생 위험이 당뇨 없는 어르신에 비해 약 2배 높습니다. 고혈당이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저혈당이 반복되면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혈당 관리는 뇌를 지키는 일입니다. 여섯 번째, 낙상과 골절입니다. 신경 손상으로 발 감각이 떨어지고 저혈당으로 어지럼증이 생기면서 낙상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우리 채널 19편 낙상 예방편을 함께 보시면 당뇨와 낙상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합병증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겁먹지 마세요. 혈당만 잘 관리해도 이 합병증들의 70% 이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부 저혈당, 어르신에게 왜 더 위험한가? 저혈당. 이 이야기는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혈당이 70mg/dL 이하로 떨어지면 저혈당입니다. 어르신 저혈당이 특히 무서운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증상이 잘 안 느껴집니다. 모르는 사이에 혈당이 뚝 떨어져 갑자기 쓰러집니다. 둘째, 저혈당 후 낙상으로 이어집니다. 어지러워 넘어지면 골절이 생깁니다. 셋째, 저혈당이 반복되면 뇌가 손상됩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저혈당이 왔을 때 대처법 꼭 알아두세요. 혈당이 70 이하이거나 어지럽고 손이 떨리면 바로 포도당 정제 3개 또는 오렌지 주스 반컵 또는 사탕 3개에서 4개를 드세요. 15분 후 혈당을 다시 재세요. 여전히 낮으면 한 번 더 드세요. 외출할 때 항상 사탕이나 포도당 정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이것 하나가 여러분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6부 노인 당뇨 식단 관리. 식사 이야기를 해볼게요. 당뇨 식이요법이라고 하면 무조건 못 먹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먹는 순서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 상승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채소부터 드세요. 두 번째, 생선, 두부, 달걀 단백질을 드세요. 세 번째, 마지막에 밥이나 국수, 탄수화물을 드세요.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 마지막. 이 순서 하나만 지켜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흰쌀밥, 흰빵, 국수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가능하면 현미밥, 잡곡밥으로 바꾸세요. 단맛 나는 음료도 조심하세요. 요구르트, 과일 주스, 식혜 한 잔이 혈당을 한꺼번에 올릴 수 있습니다. 과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박, 포도, 바나나처럼 당도 높은 과일은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하루에 주먹 하나 크기 정도, 소량씩만 드세요. 어르신 당뇨에서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어르신들은 근육을 지키기 위해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매 끼니마다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을 꼭 챙겨 드세요. 7부 노인 당뇨 운동요법. 운동은 당뇨 관리에서 양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포도당을 연료로 사용해서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인슐린 저항성도 낮아집니다. 어르신 운동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운동 전에 혈당을 꼭 측정하세요.
혈당이 100 이하면 간식을 조금 드신 후 운동하세요. 250 이상이면 그날은 운동 후 쉬세요. 둘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하세요. 걷기, 수영, 실내 자전거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당을 바로 낮춰줍니다. 아령, 탄력 밴드 같은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늘려서 장기적으로 혈당 조절 능력을 키워줍니다. 셋째,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밥 드신 후 20분에서 30분 사이에 가볍게 10분에서 20분 걸으시면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넷째, 운동 중에도 저혈당 증상이 오면 즉시 멈추세요. 어지럽거나 손이 떨리면 바로 사탕이나 포도당 정제를 드세요. 처음에는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하면 20분, 30분으로 늘려가세요. 8부 노인 당뇨 약물 치료. 약물 치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당뇨약은 종류가 다양하고 어르신에게는 더욱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약은 메트포르민입니다. 오랫동안 안전성이 검증된 약으로 신장 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어르신에게도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최근 주목받는 약은 GLP-1 수용체 작용제입니다. 이 약은 혈당을 낮추는 것은 물론 체중도 줄여주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SGLT2 억제제도 있는데요. 신장을 통해 당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은 어르신의 근육 감소로 일으킬 수 있어서 근감소증이 있는 어르신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슐린 주사를 처방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인슐린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원래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부족한 것을 외부에서 보충하는 것뿐입니다. 다만 손떨림이나 시력 저하로 혼자 맞기 어려우시면 가족이나 보건소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당뇨약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여 본인 상태에 맞는 약을 처방받으세요. 9부 노인 당뇨. 오늘부터 실천하는 일상관리법.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다. 딱 6가지만 지키세요.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을 널뛰게 만듭니다. 둘째,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물을 충분히 드세요. 혈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물 섭취량을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셋째, 매일 저녁 발을 살펴보세요. 당뇨가 있으면 발 감각이 떨어져서 작은 상처도 모르고 지나칩니다. 씻고 나서 상처, 물집, 붉어진 곳 없는지 발가락 사이까지 꼭 확인하세요. 넷째, 잠을 충분히 자세요.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 혈당이 올라갑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걱정과 불안도 혈당을 올립니다. 명상, 산책, 가벼운 취미 활동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여섯째, 정기검진을 꼭 받으세요. 3개월마다 당화혈색소 검사, 1년에 한 번씩 안과, 신장, 발, 심장 검사를 빠지지 않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당뇨와 함께 건강하게 사는 법,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은 완치되는 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당뇨 진단을 받으면 아무것도 못 먹고 약만 먹고 살아야 한다고 낙담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식사, 꾸준한 운동, 규칙적인 약물 복용, 그리고 정기검진만 잘 지키시면 당뇨가 있어도 충분히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실 수 있습니다. 2025년 대한당뇨병학회도 강조했습니다. 노인 당뇨 관리의 목표는 수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지키는 것이라고. 혈당 숫자 하나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사는데 집중하세요. 맛있는 것 드시면서도 산책도 하시면서 소중한 가족과 웃으시면서 그게 바로 당뇨를 이기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소중한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시니어 건강 백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